여러분, 통장에 매달 꽂히는 그 12% 배당금, 사실 수익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통장에 돈은 분명 들어오는데 그게 수익이 아니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심어둔 사과나무에서 매달 사과를 따먹는 거랑 비슷한데, 따먹을수록 나무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21조 원이 몰린 커버드 콜 ETF, 그 12% 분배금이 진짜 어디서 나오는지 끝까지 보시면 다시는 월배당 광고에 속지 않게 되실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은행 예금 금리는 잘 줘봐야 연 3% 안팎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배당 ETF, SCHD 같은 상품도 분배율은 연 3에서 4% 수준이에요. 그런데 어떤 ETF는 연 12%를 줍니다. 1억 원을 넣어두면 매달 100만 원씩 통장에 꽂히는 셈이죠. 숫자로 보면요, 일반 배당 ETF의 2배에서 4배를 매달 따박따박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즘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는 커버드 콜 ETF예요. 한국 월배당 ETF 시장이 지금 약 58조 9천억 원 규모인데, 이 중에서 커버드 콜 ETF만 21조 3천억 원이에요. 전체 월배당 시장의 3분의 1이 넘죠. 게다가 2024년 말 대비 1년 만에 시장 규모가 3.6배 급증했어요. 이쯤 되면 솔직히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무슨 마법을 부리는 건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핵심은 콜옵션이라는 권리에 있어요. 강남 아파트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제가 강남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옆집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다음 달에 이 아파트를 20억에 살 수 있는 권리를 1천만 원에 팔아달라. 저는 어차피 안 팔 생각이었으니까 그 1천만 원을 챙겨요. 다음 달에 집값이 그대로거나 떨어지면 옆집은 권리를 안 쓸 거고, 저는 1천만 원을 그냥 번 거잖아요. 자, 여기서 1천만 원이 바로 옵션 프리미엄이에요. 커버드 콜이라는 게 정확히 이 구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든 S&P 500이든 그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다른 투자자한테 팔고요. 그 대가로 매달 프리미엄을 받아요. 그 프리미엄을 모아서 우리 통장에 분배금으로 꽂아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배당 ETF보다 분배율이 두세 배 높게 나오는 거고요. 물론 이 구조에는 단점도 있어요. 아파트 비유로 돌아가면요, 옆집이 권리를 써서 20억에 가져갈 때 저는 20억 이상으로 오른 이익을 못 챙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그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신 매달 프리미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오르는 시장에서는 불리하고, 횡보하거나 살짝 오르는 시장에서는 유리한 구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을 받아서 주는 거구나. 그럼 안전한 거 아닌가? 그런데 말이죠,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옵션 프리미엄은 알겠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숫자로 보면요, 진짜 비밀이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옵션 프리미엄을 받아서 분배금을 준다는 것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 프리미엄만으로 정말 연 12%가 나올까요?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마당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가 바로 여러분이 산 ETF 자산입니다. 매달 운용사가 와서 사과를 따서 여러분 바구니에 넣어줘요. 와, 매달 사과가 들어오니까 기분 좋죠? 그런데 잘 보세요. 사과를 딸 때마다 나무 자체의 무게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가지에 달린 사과가 빠져나간 만큼 나무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실제 ETF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분배금을 주는 그날, ETF 가격은 분배금만큼 정확히 떨어져요. 1만 원짜리 ETF가 100원을 분배하면 그날 ETF 가격은 9,900원이 됩니다. 통장에 100원이 들어왔지만 내 ETF 평가액은 100원이 빠진 거예요. 결국 내 총 자산은 똑같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수익이 아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진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국 회계에서는 이걸 ROC라고 부릅니다. Return of Capital, 자본 반원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원금을 그냥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자가 아니라요.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다시 내 지갑에 넣어주면서, 자, 이번 달 분배금입니다 하는 구조인 거죠. 미국에서는 1919 DIV 서식박스 3의 ROC 항목으로 따로 잡힙니다. 회계상으로도 이건 수익이 아니라 원금 반환입니다 라고 명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커버드 콜에도 세대 구분이 있어요. 1세대와 2세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1세대 대표주자가 미국의 QILD 같은 상품이에요.
보유한 자산 100%에 콜옵션을 매도해버립니다. 사과나무로 치면 가지마다 달린 사과를 전부 따버리는 거예요. 분배율은 높지만 상승장에서 수익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나무가 자라도 위쪽 가지의 사과는 다 떼어내니까 더 커지질 못해요. 2세대는 다릅니다. 미래에셋이 2024년 5월에 세계 최초로 내놓은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 대표적이에요. 보유 자산의 10에서 40%만 콜옵션을 매도합니다. 나머지 60에서 90%는 그대로 둬서 기초자산이 오르면 같이 오르도록 설계했어요. 동배 목표는 연 10% 수준입니다. 1세대가 사과를 다 따먹는 거라면 2세대는 조금만 따먹는 거예요. 근데요, 따먹는다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숫자로 보면요. QYLD가 2013년 12월 상장 이후 2025년 4월까지 약 11년 동안 토탈 리턴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7.25%입니다. 누적이 7.25%가 아니에요. 11년 동안의 총 수익률이 7.25%라는 겁니다. 매년 11% 넘는 분배율을 자랑했던 그 ETF의 진짜 성적표예요. 분배금을 주는 만큼 ETF 가격이 깎여 나갔기 때문에 분배금과 가격을 다 합친 진짜 수익률은 이렇게 초라하게 남은 거죠. 매달 사과는 지어줬지만 정작 나무는 거의 자라지 못한 셈입니다. 그러면 커버드 콜 ETF는 사기인가요? 잠깐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분배금이 원금에서 일부 나오는 구조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어디냐? 어차피 장기로 굴리면 거기서 거기 아니냐? 정말 그럴까요? 제가 제일 무서운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손에 1억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쪽 통장은 그냥 원지수,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나 S&P 500을 그대로 사서 20년을 묻어둡니다. 또 한쪽 통장은 똑같은 1억으로 커버드 콜 ETF를 사서 매달 분배금 받으면서 20년을 굴려요. 두 통장 20년 뒤에 얼마 차이가 날 것 같으세요? 숫자로 보면요. 원지수 쪽은 장기 평균 수익률을 연 10%로 잡으면 20년 뒤에 약 6억 7천만 원이 됩니다. 1억이 6.7배가 되는 거예요. 반면 커버드 콜 쪽은 분배금까지 다 합친 실질 수익률이 연 7% 수준으로 떨어져요. 똑같이 20년을 굴리면 약 3억 9천만 원. 격차가 무려 2억 8천만 원입니다. 2억 8천만 원이요. 서울 아닌 지역에선 작은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똑같은 1억으로 시작했는데 20년 뒤에 한 사람은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매달 통장에 찍히는 분배금에 위안받는 사이에 진짜 자산은 이만큼 벌어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운용보수까지 얹어볼까요? 커버드 콜 ETF는 옵션 매매가 들어가니까 일반 인덱스 ETF보다 운용보수가 높아요. 0.5%포인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20년 복리로 쌓이면 자산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더 벌어집니다. 2.8%, 퍼센트포인트 이상 더 벌어집니다. 2.8억이 3억 넘게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성장하는 주식에 커버드 콜을 거는 건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랑 똑같아요. 차는 안 멈추니까 가는 것 같은데 옆 차선 차는 이미 저 멀리 가 있는 거죠. 분배금이라는 작은 만족감을 받는 대가로 진짜 복리의 힘을 통째로 깎아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을 직접 설계한 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타이거 ETF를 총괄하는 김남기 대표.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라는 2세대 상품을 세계 최초로 만든 분이에요. 본인이 만든 상품인데 20대, 30대, 40대 적립 투자자분들은 커버드 콜 ETF에 들어오지 마시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50대 이상 은퇴 인출 단계에서만 쓰시라고요. 상품을 만든 사람이 자기 고객 절반한테 사지 말라고 하는 게 흔한 일일까요? 그만큼 자산 축적기에 커버드 콜은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20년 뒤 2억 8천만 원이 사라지는 길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커버드 콜을 들고 계신 분들은 당장 팔아야 할까요? 잠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커버드 콜은 투자 수단이 아니에요. 인출 솔루션이에요.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은 절반 이상 가져가시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커버드 콜은 자산을 불리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모아둔 자산에서 매달 돈을 빼쓰는 도구예요. 은퇴하고 나서 모아둔 자산을 야금야금 팔아서 생활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상 닥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린 사과나무인데 그걸 내 손으로 베어내는 게 어디 마음 편한 일이겠어요? 팔면 양도세도 내야 하고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행동재무학에서는 이걸 마지막 ipse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마지막 한 장이 떨어지면 끝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정작 써야 할 자산을 못 쓰고 끌어안고만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들에게 커버드 콜이 알아서 분배금으로 빼드릴게요 하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가 직접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통장에 매달 따박따박 들어와요. 심리적 저항을 줄여주는 인출장치, 이게 커버드 콜의 진짜 자리입니다. 만약 그래도 커버드 콜을 꼭 들고 가야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한 가지만은 꼭 지키세요. 반드시 ISA나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굴리시는 겁니다. 일반 계좌에서 분배금 받으시면 15.4% 원천징수 그냥 떼입니다. 그런데 ISA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고요. 그 위로는 9.9% 분리과세에다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해서도 빠져요. 연금저축은 분배금 단계에서 아예 비과세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만 내면 됩니다. 같은 상품인데 어느 통에 담느냐에 따라 세금이 두세 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1세대냐 2세대냐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1세대 QILD 같은 상품은 보유자산 100%에 콜옵션을 걸어요. 분배율은 높지만 상승장에서 내가 따라갈 몫이 없습니다. 2세대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은 콜옵션을 10에서 40%만 걸어두고 나머지 60에서 90%는 기초자산 상승을 따라가게 설계됐어요. 같은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성격이 꽤 다릅니다. 은퇴기에 인출 도구로 쓰실 거라면 2세대가 훨씬 합리적인 선택지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커버드 콜은 매일 먹는 메인 식사가 아니에요. 불량식품처럼 가끔 그리고 꼭 필요한 시기에만 꺼내 드시는 간식 같은 겁니다. 메인 식사는 원지수로 든든하게 챙기시고 커버드 콜은 인출기가 왔을 때 그때 꺼내세요. 그런데 지금 커버드 콜을 잘못 쓰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시진 않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2가지만 짚고 마무리할게요. 이거 2개만 안 하셔도 절반은 잡고 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 실수, 분배락 직전 단기 매수입니다. 이거 댓글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분배 마지막 날 직전에 사두면 며칠 뒤에 분배금 받고 다시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분배율이 연 12%인데 한 달치만 쏙 빼먹어도 1%잖아요. 그럼 1년에 12번 하면 12% 먹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분배금이 지급되는 그날 ETF 가격이 정확히 분배금만큼 떨어집니다. 분배락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만원짜리 ETF가 100원 분배금을 주면 다음날 9,900원이 됩니다. 100원 받고 100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사고 팔 때 거래 비용 붙고 분배금에 15.4% 세금 붙으면 사실상 마이너스로 끝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건 내 지갑에서 오른손으로 꺼내서 왼손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동안 수수료만 흘리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20에서 40대 적립계좌를 100% 커버드 콜로 채우는 거예요. 매달 월급에서 50만 원씩 떼서 커버드 콜에 적립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분배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뭔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적립기에는 복리가 무기입니다. 그 복리를 커버드 콜이 잘라 먹어요. 상승장에서 같이 못 올라가니까요. 숫자로 보면요. 아까 보여드렸죠? 1억 굴려서 20년 뒤 6억 7천만 원대, 2억 8천만 원. 2억 8천만 원이라는 차이가 바로 이 시기에 어떤 통을 골랐느냐에서 갈리는 겁니다. 적립기에는 원지수, 즉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기초지수에 복리를 쌓으세요. 그러다가 50대 이상 인출기에 진입할 때 그때 커버드 콜로 옮겨 타시는 겁니다. 이걸 라이프 사이클 전략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빠르게 자기 점검 3가지 가시겠습니다. 하나, 지금 20대에서 40대이신데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을 커버드 콜로 들고 계신가요? 둘, 일반 계좌에서 분배금 받고 계신가요? ISA도 연금저축도 아닌 그냥 증권 계좌에서요? 셋, 분배락 전후로 단기 매매 돌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 끝나고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오늘 핵심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커버드 콜 분배금은 이자가 아닙니다. 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먹는 구조예요. 매달 들어오는 그 12% 어딘가에서 누가 만들어서 주는 돈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내 원금을 돌려받는 ROC, 자본 반환이라는 사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수익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이거 한 번이라도 들으셨으면 다시는 못 잊으실 겁니다. 둘째, 20에서 40대 자산 축적기엔 원지수로 복리를 쌓으세요. 20년 뒤 2억 8천만 원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 시기에 커버드 콜의 자리를 너무 많이 내주면 복리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는 셈이 됩니다. 셋째, 커버드 콜이 진짜 빛나는 순간은 은퇴 후 인출기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ISA나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요. 그래야 세금까지 챙기면서 마지막 입세 증후군의 심리적 부담도 덜고 매달 생활비를 받아 쓰실 수 있습니다. 커버드 콜은 나쁜 상품이 아니에요. 알고 들어가면 현명한 도구, 모르고 들어가면 함정입니다. 같은 상품인데 누가, 언제, 어느 계좌에서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영상은 그 갈림길을 보여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커버드 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한번 공유해주세요. 특히 매달 분배금 들어오는 거 보면서 흐뭇해하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ISA 계좌,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정답인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